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리숙 대표입니다. 정리를 의뢰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이들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주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경우엔 사실 거실이 아이들 방이 된 경우가 많죠. 오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늘 거실에서 뛰어놀죠. 그런데 잠깐 쉬고 싶기도 하고 부부만의 시간도 갖고 싶고 주부가 하루 종일 이제 설거지 끝내고 쉬고 싶은데 아이들은 계속 거실에서 아이들 방이기 때문에 놀아달라고 하니까 아빠도 지치고 엄마도 지치고, 그래서 두 부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부부의 생활도 즐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정리를 의뢰한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요, 30평대 4인 가족들 중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방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 팁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30평대 공간 컨설팅 리뷰 1탄입니다. 아이들 방 만들기. 아이들 방이 어디를 선택해서 만들어 주어야지만 아이들이 잘 뛰어놀고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방이 3개인 30평대 집에서 아이들 방은 주로 어떤 공간을 선택하시는지요? 전문가로서 제안을 드린다면 주방에서 가깝고 거실에서 가까운 공간이죠. 침실과 가까우면 더 안정감이 있겠죠. 그렇지만 아파트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 방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댁의 아파트 구조는요, 복도식처럼 좀 긴 아파트 구조를 가졌습니다. 예전의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는 대부분 거실에서 방과 모든 방이 다 한눈에 연결되는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 방을 선택해도 저 방을 선택해도 좋았지만 요즘에 입주 아파트들이 살짝 긴 복도식처럼 병렬 형식으로 방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 방 같은 경우는 아예 안방에서 끝까지 꽤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을 선택해 줄 때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들 방은 꼭 필요하지만 아이들 방을 만들어 주었지만 아이들이 활용 안 한다면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오늘 두 부부가 고민했던 부분은 어떤 방을 아이들 방으로 해주어야 될까? 지금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들 옷장만 그 방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이 전혀 되지 않았고요. 거실에서 아이들이 항상 뛰어놀고 아이들의 방이 되었습니다. 주부님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아이들 방을 만들어 주어야 될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에 정말 장난감 수납장과 장난감을 모두 갖다가 진열해 주면 아이들이 그 공간에 가서 뛰어놀까? 그 공간을 활용할까? 라고 고민을 해 보았는데 방의 구조상 완전히 등을 지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이들 방을 꾸며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부 침실을 과감하게 아이들 방으로 만들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 방을 가족 침실로 만들고요. 이렇게 공간을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의뢰하신 두 부부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정리정돈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안방은 부부 침실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아무래도 옷장이 있다 보면 왠지 부부 침실로 해야 될 것 같은 고정관념을 가지실 텐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특히 아이 짐이 많을 때는, 아이가 2명일 때는 장난감과 책 자잘한 물건들을 다 수납하기에는 방 한 칸이 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안방을 아이들 방으로 꾸며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아이들 방이 항상 비좁아서 고민이었던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죠. 30평대라고 해도 사실 거실은 굉장히 넓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실이 꽤 넓고 소파와 TV와 한쪽에는 책도 있고요. 장난감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는데 항상 거실에서 뛰어놀고 아이들의 방이 거실이었습니다. 주부님이 하루 종일 육아와 또 설거지, 집안일에 지쳐서 다 일을 끝내고 잠깐 쉬고 싶어도 아이들 장난감을 치워야 되는 부담감이 사실 눈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실을 보면서 정말 거실은 아이들의 공간이 아닌 가족들의 휴식 공간으로 꾸며주는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로 된 거실은 사실 특히 손님들이 올 때는 더 정말 난감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아이들이 어리지만 아이들이 거실에서 뛰어놀지만 아이들의 방은 꼭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 방이 비좁아서 책과 장난감과 교구가 다 들어가기 어렵다면 책은 거실에, 장난감은 방에 꼭 정리해 주세요 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주 큰 덤블링이나 큰 미끄럼틀이나 자동차 큰 거 같은 경우는 방에 들어가게 되면 방의 공간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실에 두어도 됩니다. 먼저 안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롱이 있고요. 침대가 2개가 있죠. 아이들과 같이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침실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가구를 옮기기 위해서 이제 침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이날 하시던 일도 다 중단하시고 재택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직접 같이 도와주셔서 참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육아에 참여해 주는 아이들은요, 정말 더 성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리정돈하면서 부부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는데요. 사실 한 30분, 1시간 정도 상담을 하는 중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떼를 부리거나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댁의 경우는 1시간 30분 정도 꽤 긴 시간 동안 사실 상담을 했던 시간인데 아이들이 정말 잘 기다려주고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살펴보았더니 아빠가 몸놀이를 굉장히 잘해주고요. 늘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이 더 저렇게 정말 안정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날 힘들게 침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같이 도와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셔서 정말 더 빠르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리 후 한번 모습을 볼까요? 네, 침대가 꽉 공간을 차지했던 공간이 장난감, 수납장이 다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책과 장난감을 수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더 많은 장난감을 꽉 채운다면 또 아이들의 놀 공간이 없겠죠. 그래서 주방 놀이와 영어 교재는 거실 공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안방 공간이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리가 깔끔하게 되었죠. 정면에 장난감 수납장을 배치했고요. 문 쪽에는 책장을 배치해서 학습과 놀이 공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 장난감 수납장을 어디에 배치할까, 책장을 어디에 배치할까 고민되실 때도 많을 거예요. 저는 그 기준을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선택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이들한테 장난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난감이 먼저기 때문에 방문에서 보이는 수납장은 장난감 수납장을 배치했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고학년인 경우에는 책장 위주로 정면에 배치하거나 잘 보이는 쪽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교재나 교구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배치합니다. 당연히 침실에는 침대가 중심이 되는 거고요. 아이들의 공부방은 책상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아이들의 놀이방에는 장난감 수납장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장난감 수납장 안에도 하나하나 종류별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레고는 레고끼리, 또
또 이렇게 열어서 보면 한눈에 다 보이죠. 뭐 차는 차끼리, 차도 사이즈가 구분해서 정리하면 좋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서랍 안에 분류할 수 있도록 인형은 인형끼리 분류해주면 아이들이 하나씩 찾아서 놀이할 수 있기 편하죠. 그래서 하나 꺼내줘서 놀이를 하고 유치원처럼 다 놀았지 우리 정리하자라고 해서 같이 가서 서랍을 끼워준다거나 같이 빼거나 이런 것을 같이 습관화한다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엄마도 훨씬 더 육아도 편해지고 아이들 장난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분류하는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장난감 방인데요. 가족 침실로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침대가 커서 이 방에 다 들어갈까 주부님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배치하고 나니까 의외로 더 아늑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침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의 피로를 다 풀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이들의 놀이 공간보다 사용 빈도가 잠잘 때만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빈도는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실은 좀 사이즈가 작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 집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머 저런 방법도 있네 하고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집안 전체 분위기도 바꿔보고요. 아이들에게 놀이 공간도 더 크게 선물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날 아이들 물건을 정리하면서 사실 단계에 맞지 않는 책도 있었고요. 장난감도 아이들이 놀지 않는 장난감도 있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선물도 많이 받게 되고 지인들이 또 서로 나눠서 사용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 실증을 금방 내기 때문에 한동안에는 잘 가지고 놀다가 또 한동안은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아깝기 때문에 또 주부님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날 방문 드렸을 때 고객님이 이런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어요. 일반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굿윌 스토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환경 보호도 하면서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서요. 기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류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의류 같은 거를 그 봉투에 가득 담아서 이렇게 기증할 수 있도록 봉투를 마련해 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계에 맞지 않는 물건들은 그곳에 담아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아기 띠 같은 거, 그리고 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용했던 뭐 딸랑이 이런 것들 버리면 사실 아깝잖아요. 아이들이 잠깐 사용했던 건데, 그래서 다 기증 물품으로 담아 드렸습니다. 정리한다 버린다가 아니라 정리한다 나눈다, 정리한다 기증한다. 환경도 보호하고 장애인들의 일자리까지 창출된다면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정리하면서 정말 더 마음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단계에 맞지 않는 물건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주변에 이렇게 지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곳곳에 뭐 안양 지점에도 있고 수서도 있고 하니까 꼭 굿윌 스토어 아니더라도 뭐 아름다운 가게도 있을 거고요. 뭐 적십자 사도 있을 거고, 내가 나눔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나눔하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프로젝트 부부 침실은 아이들 방으로, 아이들 방은 가족 침실로 이렇게 공간을 재구성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사 가면 좋고 인테리어 하면 좋죠. 그렇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공간을 재구성해서 변화를 주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만으로 새롭게 변신시켜 드렸습니다. 제 2탄은 주방과 드레스룸, 옷 정리, 그리고 이불 정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